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제로베이스에서 후임 감독 선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마스 밀러 전력강화위원장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앉힐 예정인데 이 자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서 어떤 원칙과 방향을 잡느냐가 어떤 감독을 뽑는 것만이 아니라 향후 대표팀 운영의 틀을 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지금 대한축구협회장 입지가 상당히 옹색해진 상황 아닙니까? 엉터리 감독들이 와서 이 지경을 만들어놨고 자신의 거취까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번에 개편되는 전력강화위원회는 상대적으로 회장의 전행, 회장의 어떤 그 손아귀에서 훨씬 더 자유로워진,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는 좀 더 혁신적인 인선이 있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축구 트렌드를 잘 이해하는 한편 감독으로든 선수로든 월드컵을 다녀온 경험이 있고 이왕이면 아주 최근까지도 감독이나 선수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인물, 좀 젊은 그런 인물로 이 자리에 선임을 하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력강화위원장이 새로 들어오고 또 위원회가 개편이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후임 감독 인선을 할 텐데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있긴 합니다. 지금 전력강화위원회를 개편을 하고 거기에서 감독 선임을 할 거라고 회장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전력강화위원회가 개편이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협회에서 군불 떼고 있습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무조건 국내 감독을 선임할 것처럼 바람잡고 있어요. 이미 보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선수단 내에 균열이 있고 이걸 다 잡고 정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감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선수단 내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그걸 빌미로 국내 감독이 온다는 게 이게 논리적인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교묘하게 그렇게 들리게끔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그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최우선인지는 일단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걸 위해서 국내 감독을 선임한다고 정해놓고 인선을 한다?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표팀을 만들 것인지 이 논의, 이런 구상이 더 우선이 돼야죠. 그런 것도 없이 단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감독 선임한다라고 못 받고 전력강화위원회가 선임했을 때도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을 던져주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정말 이거는 끔찍한 클린스만 2.0이라고 보고요. 국적 불문하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첫째, 우리 대표팀이 맞는 축구, 우리 대표팀이 꿈꾸는 축구가 무엇인지 결정을 하고 거기에 그걸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임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기 우리 대표팀에 필요한 매니지먼트 능력을 갖춘 그런 지도자라는 거. 이런 정도의 요건이 저는 최소한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가지고 세부적인 것들을 정하기 위한 그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협회에서 입 닥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리고 전력강화위원장 요 자리에 저는 정말 협회장하고 뭐 맞다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맞짱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저 협회장이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뭐 부회장이 뭐라고 하든 이런 뭐 축구 선배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기의 구상을 확실히 중심 잡고 갈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몇몇 젊은 레전드들 저도 그분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벤투 감독 영입 당시에 김판곤 당시 국가대표팀 선임위원장이 그 뒤에 투명하게 밝혔던 그런 내용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요건은 능동적인 축구를 하는 거라고. 그걸 지향점으로 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액티브한. 상대가 어떤 축구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축구가 바뀌는 그런 수동적인 축구가 아니라 그렇게 반응하는 형태의 그런 축구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상대가 누구든 간에 우리가 그걸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하면서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감독을 선임을 했고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에게 그 축구를 보여줬죠. 자 그리고 그 원칙을 정해놓고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감독의 구체적인 조건으로 월드컵 지역 예선을 통과해 본 지도자, 빅리그를 경험한 지도자, 리그 및 대륙별 국제대회 우승을 했던 지도자 이렇게 요건을 정해놓고 인선에 들어갔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그걸 해내는 것이 전력강화위원회 그 당시로는 이제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회의 일이었고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입니다. 뭐 감독들이 명성도 중요하지만 면접도 해야 되죠. 면접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그 인선 작업의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다음 감독 인선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대원칙과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원칙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에게 맞는 축구, 한국 축구의 환경과 또 문화적 배경을 모두 고려해서 우리에게 맞는 축구가 무엇인지 한국 축구 최상위 기관인 대한축구협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하고 그거를 국내 감독이 됐든 외국 감독이 됐든 누가 오든 간에 그 원칙, 그런 어떤 우리의 배경을 기반으로 한 거기에서 도출된 우리의 축구를 구현할 수 있는, 사실 이건 좀 앞뒤가 뒤바뀐 결정이긴 해요. 한국 축구가 어떤 모델을 추구하는지, 아니면은 모델이 아니라 어떤 축구를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계획이 미리 서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벤투 감독이 만들어 놓은 능동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축구를 버리고 누굴 데려왔습니까? 클린스만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은 진짜 전임 감독이 했던 거 다 깨부시고 자기만 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네요. 정말 선수들에게 다 맡기는 해주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회 그딴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선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맞는 축구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라도 좀 방향을 잡고 갈 수 있게끔 그 논의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트렌디한 축구입니다. 모든 대표팀에는 시기별로 트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에 우리 대표팀은 몇 가지 상수가 있는 팀이었어요. 월드컵 개최국이라는 거. 그 말은 곧 예선 없이 곧바로 본선에 직행을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선전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었던 팀인 거죠. 물론 그게 뭐 약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매 경기 승부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대표팀이 리그보다 훨씬 더 셌다는 거, 힘이 셌다는 거. 언제든 마음대로 K리그 속 선수들을 차출을 해도 그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앞선 우리가 친선전 위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합숙이 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 유럽 진출 선수가 거의 없었다는 거. 이것도 원팀으로 어떤 장기간 합숙, 잦은 어떤 경기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는 우리에게 월드컵 본선을 경험해본 감독으로서, 그리고 선진 축구에 대한 정보와 훈련 기법 등을 가진, 그리고 선수들을 카리스마로 휘어잡을 수 있는 이런 감독이 우리에게는 필요했던, 우리에게는 그런 트렌드를 가진 감독이 필요했던 거죠. 예. 그 연장선상에서 저명한 외국인 감독의 영입이 꼭 필요했던 선택이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맞는 어떤 흐름, 맞는 어떤 스타일, 요거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각각 뛰어난 기량을 갖고 유럽 축구 최전선에서 선진 축구, 그리고 엄청 뛰어난 동료들, 뛰어난 감독들, 또 뛰어난 아주 트렌디한 훈련 시스템, 이런 걸 경험하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경험을 했거나 지금 경험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월드컵 경험도 많고요. 선수들이 전성기 나이에 있는 선수들도 좀 숫자가 많습니다. 팀의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국내파 해외파 갈등까지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와는 좀, 히딩크 감독 때와는 요건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히딩크 감독급의 감독이 온다면 뭐 지금으로 따지면 무리뉴나 클롭 감독 정도 되겠죠. 그런 감독이 온다면 이런 모든 조건도 필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구체적인 지원 인선 자격은, 첫째, 선수 감독으로 유럽 1부 리그를 경험한 적이 있는 감독, 두 번째로 월드컵 지역 예선을 경험한 적이 있는 감독, 세 번째로 각자의 역량에 뛰어난 이 정점의 세대를 설득시켜서 경기장에서 감독이 원하는 대로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역량. 물론 대표팀을 맡겠다는 의지나 우리 대표팀에서의 커리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경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싶은 이런 야심도 있으면 좋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아무튼 위에 언급한 조건에 두루 걸맞는 지도자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식의 조건을 먼저 정해준 뒤에 이걸 다 충족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최대 공약수를 가진 그런 인선을 하는 게 좀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쉽진 않지만 해야죠. 그게 바로 새로 올 전력강화위원장이 해야 될 몫이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감독만큼 혹은 감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회장 건의가 떨어져 있고 한동안은 회장의 전횡이 느껴지지 않게 행동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힘이 더 실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의 방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적기라고 보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조건을 따졌을 때 솔직히 국내에 여기 걸맞는 지도자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홍명보 감독, 울산 감독 같은 경우 뭐 성과 분명히 많이 내셨고 경험도 있지만 어리고 젊은 선수들을 리딩하거나 런던 세대로 대표되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그 선수들하고 어떤 그런 컴비네이션, 리더십 이거는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월드컵 예선을 이끌어본 경험이 없고요. 브라질 월드컵 갈 때 예선전은 최강희 감독이 끝내놓고 그만둬서 그때 부랴부랴 홍명보 감독이 급하게 선임이 된 거였거든요. 11개월인가 남은 상황에서 지휘봉을 잡았을 거예요. 게다가 홍 감독의 어떤 명성과 어떤 카리스마의 근간이 저는 명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명분이 없습니다. 일단 지금 맡고 있는 팀, 울산 현대, K리그 최강팀, 이 팀의 한 시즌 준비를 끝마치고 개막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AFC 챔피언스 리그 시작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팀을 떠난다? 게다가 울산에 지금 설령우 선수 이적설, 유럽 이적설이 있었는데 이거를 뭐 계약경이 남아 있기 때문에 팀에서는 보낼 의무가 없습니다. 어쨌든 팀에서 보내지 않는 그 이유로 올 시즌의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 시즌은 뛰고 갈 것을 뭐 아니면 뭐 적어도 여름에 나가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좀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시즌을 앞둔 지금 상황에 지휘봉을 놓는다? 저는 그 순간 홍명보 감독의 모든 권위가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없는 선택을 한다는 것인데. 그리고 홍 감독은 특히 11년 전에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월드컵 대표팀을 중도에 맡아서 협회한테 철저히 이용당하고 마지막에 처절하게 버려진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계획이 없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가 한국축구위원만이 맡아달라 오랜 설득을 했고 결국 수락을 했죠. 그 당시 정몽 회장이었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철학에 담긴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협회에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총알바지로 쑥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같은 선택을 한다? 말리고 싶습니다. 정말 준비된 시기에 이렇게 취임을 하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이거 홍 감독에게도 절대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황선홍 감독 이름도 있던데 황선홍 감독 지금 올림픽 대표팀 맡고 있잖아요. 당장 4월 달에 올림픽 출용 예선이 있습니다. 아시아죠? 요거 통과 못하면 3회 안에 못 들면 본선 못 가거든요. 큰일 나는 거죠. 예. 통과해도 올림픽 본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밖에 다른 감독님들 역시 뭐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K리그 감독들 각자 시즌 개막 앞둔 상황이고 그 외 감독님들 역시 제가 앞서 언급했던 지원 자격에 이게 좀 맞는 감독님들이 흔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3월 월드컵 예선전 이전에 선임을 꼭 해야겠다라고 서두를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고 전력 강화 위원장 좋은 분 모시고 오는데 전 전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3월달은 대행 체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폭넓게 다양한 후보군을 추리고 면접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감독 선임은.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우리나라가 국가대표팀 감독을 자꾸 해외에서 모시고 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축구 행정이 후진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봅니다. 축구의 경기력 수준은 우리가 월드컵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나라인데 정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있고 바이에른 선수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선수들이 있는 그런 최고의 선수들을 구성된 나라인데 지도자 육성이나 장기적인 안목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대개의 나라에서 국가대표팀 감독은 자국리그의 성과를 낸 클럽에서 팀을 이끄는 방식이나 전술적 역량이나 이런 게 이제 자국리그를 통해서 검증이 된 그런 분들 중에서 심사를 하고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나라의 축구의 어떤 저변 배경을 알고 선수들의 특성을 알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월드컵에서도 모든 월드컵 우승팀들은 다 자국 감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 게다가 우리 심지어 계속 임기를 제대로 마치는 감독이 거의 없잖아요. 벤투 감독이 거의 사실상 유일하다시피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선임되는 감독들이 그 지휘봉을 잡는 시기도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예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휘봉을 잡게 하잖아요. 한마디로 전임을 자르고 땜빵으로 넣지 않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준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우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감독도 위약금 어떻게 할지도 지금 뭐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변호사랑 논의해봐야 된다라고 회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르고 지금 대행 체제로 갈지 어떻게 될지 아무런 결정도 없이 잘라버렸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니면은 그 연령별 대표팀을 맡아서 잘 해왔던 분들을 승급시켜가지고 성과를 내는 감독들을 승급시켜가지고 성인 대표팀 맡기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쪽이든 뭐 지금 그런 전통조차 없어요. 후자의 전통을 이어가나 싶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홍명보, 신태용 이 두 유능한 젊은 감독들을 그런 테크에 태우기도 전에 협회에서 감독 자르고 땜빵으로 쓰고 버렸기 때문에 금액도 끊긴 상황이죠. 사실 2014년, 2018년 월드컵 우리가 성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실패도 자산이잖아요. 이렇게 젊은 유능한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그런 경험까지 했다면은 계속 대표팀에서 그런 실패를 자산으로 자양분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회장이 욕먹으니까 총알바지를 쓰고 버렸잖아. 그때 똑같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런 점에서 일본이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앞두고 할렐루지치 감독 자르고 나서 올림픽팀 감독인 모리아스를 앉히려고 했는데 곧바로 앉혀가지고 이렇게 우리처럼 낭비하지 않고 우리로 치면 전력강화위원장쯤 되는 선배 축구인이 감독을 맡아서 그 니시노 감독이었죠. 예. 방패막의 역할을 하면서 대회 마치고 그 뒤에 정식으로 모리아스 감독을 선임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하다고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김기동, 이정우 이런 분들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언급되고 있는데 제가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언젠가는 그분들이 맡으실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서둘러서 이런 애매한 시기에 전 이건 실패 확률도 높지만 실패를 했을 때 대한축구협회가 그 실패를 자양분 삼아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조직이 아니니까 반대합니다. 2026년 월드컵 이후 맡길 사람을 리스트업을 하고요. 지금 미리 그때 자연스럽게 지휘봉을 맡기려는 계획을 만약에 외국 감독을 데리고 온다면 2026년까지만 하고 그 뒤에 그런 식으로 뭔가 육성 내지는 어떤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를 시켜서 이 대표팀 감독 맡겨서 이런 계획을 짠다면 몰라도 지금 이 아사리판에 저는 국내 감독들 특히 젊고 유능한 감독들이 낭비되는 거 정말 안 될 말이라고 보고요. 홍명보, 신태용 감독처럼 정 회장과 집행부에 또 총알바지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전력강화위원장 그리고 후임 감독 인선의 원칙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강단 있게 정리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뭐 결과적으로 국내 감독님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전력강화위원회도 없는데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국내 감독 뭐 부회장단이니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저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